그러면은 삼성전자가 원하는 인재는 뭐냐? 뭐 이런 펭귄들을 원하는 건 아니고 이제 삼성전자에서 이야기를 하는 그 인재상 크게 세 가지 기준이 있어요. 근데 굉장히 좋은 말인데 뭐 누구나 다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여튼 그 도전 정신과 창의성, 어느 회사나 다 원할 거예요, 이런 인재는. 근데 이제 도전 정신이라고 하면은 그런 멋있는 말이 있어요. 기회는 도전하는 사람한테 온다는 얘기가 있고요. 자기에게 온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사람은 준비된 자. 그리고 그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미리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될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평소부터 그렇게 생각하고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 그래서 다시 거꾸로 말하면은 내가 뭐를 해야 될지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그거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아는 사람이 준비가 되는 거고요. 그 준비된 자가 기회가 올 때 잡을 수 있는 거고, 그 기회는 미리미리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가고자 하는 목적을 정하고서 계속해서 도전을 할 때 계속해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뭐 사람들이 인생에서 3번 기회가 온다고 흔히들 이야기하는데, 저는 제가 보기엔 3번 기회는 훨씬 더 얻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본인이 어떻게 노력하고 계속해서 트라이 하느냐에 따라서 계속 기회는 생겨요.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오지 않았는데, 내가 삼성전자라는데, 그리고 반도체, 제가 소개해드린 이 시스템에서의 사업부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데, 내가 만약에 거기에서 일을 하고 싶어 했는데, 그거를 알지 못하고서 준비하지 않았는데, 그걸 알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오신 것조차도 여러분들이 자꾸 어떻게 일종의 도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게 계속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도전을 계속 하셔야 그 기회가 오는 거고요. 그다음에 당연히 창의성, 뭐 누구나 다 원하는 거고, 창의성을 가지고서 좀 독특한 사고라기보다는 창의성은 너무 어렵게 생각하는데, 애플 아시죠? 애플이 아이패드하고 아이폰, 뭐 맥, 뭐 이런 것들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애플이 만드는 제품이 완전히 무에서 유를 창조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애플이 그 아이패드도 그렇고 아이폰도 그렇고 뭐 성공 요인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창의성이라는 거는 완전히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거에 대한 기대보다는 어떤 이미 있는 거지만 자기가 좀 다른 시각으로 접근해 볼 수 있는 거. 그래서 자기가 좀 아까 이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진정 소비자가 원하는 게 무엇이냐. 사람들이 mp3 막 듣고 싶어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너무 종류도 많고, 그다음에 음악도 다운로드 받으려면은 아는 사람이야 뭐 이렇게 무수히 많은 곡을 몇백 곡, 몇천 곡 모으지만, 모르는 사람들은 그거를, 또 특히 미국이나 유럽처럼 이런 리걸 이슈가 강한 나라에서는 쉽게 다운을 못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애플 같은 아이튠즈라는 음악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이런 사이트도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원하는 거가 뭔지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이렇게 되짚어보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종의 창의성을 겸비를 하는 거죠. 그런 창의적인 사람을 굉장히 좋아한다는 거죠. 그리고 당연히 뭐 삼성전자가 국내 매출 비중이 몇 %나 될 것 같아요? 기업 전체로 따지면은 아마 10에서 15%? 가전제품은 좀 많이 파는데요. 요즘에는 가전제품조차도 해외로 되게 수출 많이 하고요. 특히 아까 보여드린 큰 조직에서 왼쪽에 있던 그 디지털 솔루션이라고 부품 쪽 하는 거는 거의 90% 이상이 해외 매출이에요. 결코 뭐 우리나라 자동차 선박도 마찬가지지만 국내에서 뭐 우리나라 뭐 인구도 많지 않고, 자원도 뭐 다 이미 들으시는 얘기지만 적은 데에서 우리나라에서 결코 돈 벌 수 없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글로벌 이제 환경에 맞는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춘 사람이 필요한데, 그런 것들을 위해서는 당연히 언어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 언어라는 거는 뭐 많이 하면 할수록 좋은데, 중요한 거는 또 확실히 하는 게 또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영어, 중국어, 일본어 뭐 굉장히 많은 언어들을 하고, 저도 사실 언어들을 건드려 본 건 되게 많아요. 뭐 영어는 당연히 했고, 일본어도 좀 배웠고, 중국어도 배웠고, 고등학교 때 독일어도 했고, 작년에 MBA 때문에 불어도 좀 배워봤고. 근데 제대로 할 줄 아는 언어는
한국말을 제일 잘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영어는 이제 당연히 비즈니스적으로 필요하니까 잘하고. 그다음에 중국어나 이런 것들도 조금씩 하긴 하지만 아주 기본적인 수준인 거고.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거는 그런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수준의 그런 외국어 능력이에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언어적인 거에 있어서 좀 실력을 늘리기 위해서 이제 군대를 카투사로 갔다 왔고요. 그 다음에 평소에도 계속해서 영어는 꾸준히 하셔야 돼요. 지금도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코노미스트라고 매거진을 오디오 파일로 해가지고 계속해서 여기 가지고 다니는 전화기에 넣어서 계속해서 듣고 있고요. 그리고 매주 아티클 같은 거, 영어로 된 HBR이나 이코노미스트 아티클 계속 읽어보고 그거에 대해서 이해하고 그런 노력들을 꾸준히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여기 삼성전자에 많은 나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인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으실 거고 혹시 면접을 보신다면은 그 면접관이 물어보실 거잖아요. 이게 중요한 3가지 기준 중에 하나인데 당연히 이 기준에 대해서 지원한 분이 만족을 하고 있는지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그런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언어적인 부분에서 이런 언어를 하고 있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은 아마 좋은 결과가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주변 환경 인프라 특히 여러분들이 대기업에 이렇게 일단 취직을 하시게 되면은 굉장히 바빠요. 그래서 주위에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기회도 적어지고 주위에 많은 다양한 지식을 접할 기회도 적어요. 근데 이미 대학교 거의 이제 취업을 알아보고 계시니까 후반이시긴 하겠지만 그래도 꾸준히 주변에 친구들 또는 아는 분들 또 나이가 많으시든 어리든 상관이 없어요. 많은 분들 만나는 거를 게을리하지 마시고 지금 네트워크를 계속 만들어 놓고 회사에 다닐 때도 지금 잘해놔야 회사에 다니면 더욱더 만날 기회가 적잖아요. 그러면은 일주일 후에 연락해도 1년 후에 연락해도 계속해서 이렇게 반갑게 이야기하고 다양한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그런 네트워크 이런 잘 형성하고 잘 활용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사람에게는 크게 인생을 살면서 3가지 릴레이션십이 필요하대요. 첫 번째가 패밀리 릴레이션십. 그거는 내가 태어남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결혼하고 태어나면서 만들어지는 릴레이션십. 그 다음에 이제 소셜 릴레이션십. 그러니까 내가 직장이나 어떤 학교, 집단에 속하게 되면서 형성된 릴레이션십.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퍼스널 릴레이션십. 그러니까 퍼스널 인트레스트에 의해서 어떤 이제 친구들, 그 다음에 동호회,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집단에서 만나긴 했지만 그런 개인적으로 이렇게 친해지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근데 그 3가지 릴레이션십 중에 어느 하나 안 중요한 게 없긴 하지만 커리어에 있어서의 중요한 거는 물론 당연히 집단에서의 릴레이션십은 이제 회사에 들어가고 회사에서 성장할 때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 중요한 거는 퍼스널 릴레이션십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왜냐면은 내가 평소에는 그냥 친구처럼 지내고 어떤 이러한 3가지 기준을 만족한다.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되게 중요한 인터뷰 팁이에요. 이 삼성전자에서 공식적으로 사유에다가 어나운스하는 이야기하는 3가지 기준인데 이 3가지 기준조차도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고 그거를 내가 어떻게 만족하는지 이야기를 하실 수 없다면은 당연히 취업에 패스할 확률이 떨어지겠죠. 대신 반대로 이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내가 어떻게 준비를 했고 내가 어떻게 이 기준을 만족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하신다면은 확률이 굉장히 높아질 거고요.